안녕하십니까. 저는 원주에서 지금 2002년부터 원주에서 본치과를, 교정치과인데요. 본치과를 하고 있는 본치과 원장 윤진영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저희도 못했어요. 왜냐면 처음에 저도 트레이닝 받을 때 사실 그 김일봉 선생님 밑에서 트레이닝을 받을 때도 환자가 너무 많으니까 케어를 할 시간은 없어요. 치태가 있고 하면은 그냥 그거를 대충 제거를 해주고, 또는 너무 심하면은 스케일러로 제거를 해주고 다시 이제 와이어 교정에만 포커스가 맞춰 있는 거죠. 근데 저도 환자가 점점 늘어나는데 얘네 애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른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올 때마다 치태가 껴있고 올 때마다 잇몸이 부어있는데 그거를 그냥 교정은 잘 되고 있었어요. 교정은 와이어 뭐 다 엔딩 해가지고 제가 프로토콜대로 열심히 텍스트대로 하고 있었는데 계속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찝찝하고 이건 아닌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제가 임상 10년 차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는 환자들한테 시간이 더 걸리고 환자가 정말 밀리고 해도 교육을 시켰어요. 다시 환자를 눕힌 상태에서 다시 이를 닦아주고 치간 치수를 해주고, 피가 나면 또 그걸 치료를 해주고, 와이어를 딱 뺀 상태에서 다시 가서 양치실에서 깨끗하게 양치를 하고 깔끔하게 해오세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 환자도 처음엔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환자들이 참고 잘 수용을 해줬어요. 그리고 교육을 하고 깨끗해진 상태에서만, 본인이 깨끗하게 그날 관리한 상태에서만 처자를 넣어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환자들을 계속 교육하고 반복 교육하고 와서 사실은 우리가 그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교정을 하면서 치아랑 잇몸 관리를 같이 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도 환자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그걸 하려니 이거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 와중에서 그 예방치과 교수님도 이병진 교수님이라고 저희가 초청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 끼워서 하는 양치법이 있어요. 그게 제일 효과적이더라고요. 그 양치법대로 환자들한테 양치 교육을 다시 바꾸고, 시간 치수의 중요성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하고, 불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제가 뭐 얼마 전에는 또 미소를 만드는 치과 박장진 원장님이 하시는 그 세미나도 참가를 해서 보니까, 그 초기 후식 같은 경우는 잘 불소랑 잘 양치만 해서 잘 관리해주면은 그 정지시킬 수 있겠더라고요. 충치를 정지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어서 또 그걸로 애들 같은 경우 케어를 해주고, 물론 어릴 때부터 온 애들은 우리가 양치 교육 열심히 시켰기 때문에 7살에 와가지고 지금 중고등학생이 되고 또 대학생이 된 애들은 아직도 퍼펙트해요. 아주 어릴 때 데리고 온 애들은. 다른 치과 갈 일이 없으니까 사실 치료 막 팔 일은 없잖아요. 우리가 잘 관리를 해주고, 어머니들한테 막 그런 어머니도 또 잔소리하고 이러면서 엄마도 같이 배우니까 교육이 몸에 밴 거예요. 그럼 그 환자들 치아 보면 부럽다, 진심 부럽다. 저도 부러워하고 실장님도 부러워하고 막 다 부러워하죠. 그 환자도 물론 해피하고요. 그리고 얘는 어릴 때부터 이 닦는 게 몸에 배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대충 닦아도 일반 교육 안 받은 애들보다는 굉장히 실력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또 똑똑한 애들은 거의 전문가 스킬로 닦아요. 정말 전문가가 저보다도 더 깨끗하게 닦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그 애들이 성장이 돼서 성인이 되면 치아들 너무 건강하겠죠. 그런 거 보면 그냥 치과 의사의 보람이라는 게 거기서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물론 뭐 임플란트나 뭐 이런 치료를 뭐 하질 않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한 또 다른 보람도 있겠지만, 치아를 지켜주는 보람, 그리고 보존해주고 그 자연 치아를 다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그 보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 단순 1, 2년 상관이 아니라 10년이 넘게 그렇게 환자들이 유지되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보람이 있어요. 진짜 내가 치과 의사인 게 너무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치과 의사 생활 하신 초년생부터 시작해서 뭐 정말 경험이 많으신 의사분들 다 공감할 것 같아요. 치과 의사의 원래 원초적인 보람이 어떤 건지. 치료 싹 받을 땐 괜찮은데 좀 있어 보면 또 망가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 관리를 못해서, 또 보존을 못해서 그런 거니까 환자들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임상에서. 근데 그럴 시간이 사실 대부분은 없어요, 병원에서. 타이트하게 예약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예약 시간을 한 환자마다 굉장히 많이 배정을 해요. 한 환자에 맥시멈 30분을 배정을 하는데, 30분을 배정을 해도 1시간을 있다 가는 경우는, 양치가 잘 안 되는 경우는 반복적으로 양치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다 감수를 하고 환자들한테 그렇게 케어를 해줬더니 결과물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 건강한 거예요.
물론 이제 사춘기를 겪고 반항기에 접어든 애들은 안 하죠. 안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또 본인이 아 이거 해야 되겠다 싶으면 또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엄마들은 마음이 조급해지지만 저는 기다리는 것도 치료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다림도 치료입니다.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세요. 왜냐면 애들은 공부도 해야 되고 뭐 학원도 가야 되고 너무 힘든데 양치까지 하라 그러니까 얘는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병원에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오다 보면 그냥 저절로 몸에 배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기 교육이구나. 지식이나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하는 교육도 좋지만 이런 교육을 어릴 때부터 해주면 애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살 수가 있고 구강 건강이 전신 건강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이게 구강안이 깨끗하면 면역력도 정말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건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입안을 케어하면 케어할수록 덴탈 IQ가 높아지거든요. 덴탈 IQ가 높아지면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져요. 자기가 이걸 관리할 수 있을 때 삶의 질이 정말 높아져요. 자기가 본인 치아도 관리를 못하면은 뭘 관리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내 몸 관리, 내 치아 관리, 내 구강 관리하는 게 가장 기본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정말 확실하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린데도. 걔네들 보면은 정말 깔끔하고 야 너는 커서 뭘 해도 잘하겠다. 진짜 이런 애들 굉장히 많아요. 저희 병원에는. 저희는 공부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 공부를 보는 게 아니라 오로지 이거 관리만 보니까 우리는 깨끗하고 건강한 치아, 잇몸 가진 애들 잘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애들한테는 그 당시엔 잔소리 같을 거지만 그게 굉장히 걔네들한테는 인생에 있어서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교육이거든요. 그런 교육을 어린 시절 내내 받고 크는 거예요. 그럼 엄마들도 그걸 아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아하고. 그럼 걔가 어른이 돼서도 아, 뭔가 이상해 싶으면 이제 병원으로 와요. 안 오다가도. 그러면 자기가 잘못 닦고 있거나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안 닦고 있거나 이런 거예요. 그러면 다시 교육을 해서 보내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꼭 치과에 들려요. 애들이 잔소리 들으러 왔어요. 이러면서. 그러면 그때 저도 참 보람을 느껴요. 아, 애들이 잔소리긴 잔소리지만 좋은 잔소리인 줄 알고 있었구나 이러고. 그리고 성인분들도 그 성인분들 중에 대부분 요즘은 하도 이제 매스컴이나 마케팅이 발달을 해서 뭐 다 수술을 하길 원하고 뭐 라멘테 하길 원하고 다 깎길 원하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본인이 이제 이걸 좀 예뻐지고 싶어서 갔는데 병원에서 세 군데면 세 군데, 네 군데면 네 군데서 다 양악수술 얘기를 했다. 이런 환자는 절망의 늪에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칼대고 싶지 않으신 분들. 그 환자들은 정말 열심히 협조하죠. 헤드기 하라 그러면 진짜 엄청나게 많이 하고 이게 혀 습관 고치라 그러면은 심지어는 스피치 학원에 다니시는 분도 있었어요. 어떤 엄마가 아들을 먼저 시키고 본인이 이렇게 주걱턱이 고민이었는데 여러 군데 돌아다니시다 보니 다 수술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수술 안 하고도 할 수 있을 케이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하는데 이 엄마는 그 보통은 주걱턱이 생기면 혀가 아래에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를 막 치는 발음을 하는데 이 엄마는 스피치 학원을 다니시면서 그 발음을 정확하게 고치셨어요. 아,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이 엄마 집에 이제 아파트인데 불이 난 거예요. 근데 아들하고 둘이 교정을 하고 있었는데 아들은 성장 교정 장치를 하고 있었고요. 이 엄마는 이제 헤드기어 교정을 하고 있었어요. 아래 턱을 집어넣는 교정을 하고 있었는데 수술 없이 불이 나와서 다 탔는데 이 엄마가 헤드기어만 갖고 나오셨대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헤드기어만 가지고 도피를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시어머니한테 엄청 야단을 맞았다 그러고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일화도 있어요. 묶은 머리를 못했대요. 항상 머리를 풀고 턱을 가리고 다녔대요. 근데 지금 묶고 다니시거든요. 엄마들 중에 희한하게 자식 먼저 시키고 자식 잘 되는 거 보고 자기도 하시는 분들 좀 있더라고요. 그분 말고도 또 다른 분이 있는데 다른 데서 수술하기로 했다 이랬는데 아, 수술 안 하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해갖고 너무 좋아하시고 이제 그런 거 볼 때 너무 행복하죠. 이 길을 잘 선택했구나. 힘들지만 초반에 너무 힘들었지만 잘 선택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감사하죠. 제 유튜브에서 또 제 영상을 보시고 교정이라든지 또 성장기 교정, 또 양악수술을 하지 않는 교정, 비수술 교정이라든지 턱 교정, 돌출 교정 여러 종류의 교정이 있겠죠. 그런 교정에 관한 문의나 아니면 치아를 보존하고 예방하고 또 건강하게 만드는 어떤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나 여러 가지 그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배운 거랑 또 임상 경험이랑 또 여러 가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댓글을 주시면 제가 그거를 모았다가 또 다음 영상을 제작할 때 그거를 또 친절하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다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